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경실련 유권자 운동본부에서 활동가들과 시민분들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경실련 유권자 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번 총선의 중요성을 알리고 자질 검증 등을 실행해 왔는데요. 그에 대한 취지 발언을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입니다. 경제적 불안, 주거 불안, 육아 부담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며 저출생의 시대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얘기들 하십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고 기후위기의 위협도 우리를 점차 옥죄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2중 3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 22대 총선은 국민들에게 주어진 아주 올바른 지역민,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을 수 있는 국민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4년 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근데 그 기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도 점점 거대 양당의 부실, 공천, 저질, 정치, 위성 정당으로 국민의 선택권조차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에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공천 파동, 인맥 공천 이런 문제 계속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이번 선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실지 저희들도 참 착잡한 마음에 앞섭니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러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유권자 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정책선거, 공정선거를 임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하며 각 정당의 공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정책도 검증했고 각 정당의 공약도 평가하고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개혁 과제를 제안하며 정당들이 각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도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가 내일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마음은 매우 착잡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민들께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꼼꼼하게 후보자들, 정책들, 정당에 대해서 따져봐 주시길 바라며 하나의 투표권이 올바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유권자 운동본부의 지난 9월부터의 어떤 모습들을 서희원 경실련 정치입법 팀장님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실련 정치입법팀의 서희원 팀장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하셨나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4월 10일 투표하실 건가요? 아마 양대 정당의 열성 지지층이 아닌 분들은 지역구 누구 뽑아야 할지, 비례는 누구 뽑아야 할지 어느 때보다 고민이 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역구의 경우 거대 양당의 지역주의 기득권과 막대한 선거 비용으로 소수 정당이 출마조차 하지 않아 유권자의 선택권이 매우 제약적인 상태입니다. 3개 후보가 있으면 행복한 거고 보통 2개 후보 중 1명을 골라야 하니 정말 난감합니다. 비례는 어떤가요? 지역구에서 의석 많이 못 내는 소수 정당이 비례 의석이라도 좀 더 확보하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 거대 정당의 위성 정당 창당으로 훼손되고 비례 의석을 노리고 이합집산한 정당들로 유권자는 매우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화되는 기득권 정치구도, 혼탁한 선거판, 개선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유권자의 투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보고 투표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투표하실 때, 특히 지역구 후보 투표하실 때 후보자 자질 꼼꼼히 따지고 투표하십시오. 혹자는 인물 보고 뽑지 말고 정책선거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당이 공천을 엉망으로 하는데 정당만 보고 투표하라는 것은 공허한 구호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갭투기 의혹, 골프 접대 의혹 등 논란이 많은 후보들이 많이 공천되었습니다. 경실련 조사 결과 32%가 정가 보유하고 재산이 24.4억에 달합니다. 정가 가진 후보가 입법권자가 되고 부정하게 재산 형성한 후보가 권한을 가지게 되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습니까? 2번째로 지역구 후보 투표하실 때 포퓰리즘 공약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경실련 조사 결과 개발 공약수 2239개, 재원 560조에 달합니다.
표를 위해 이런 망국적인 개발 공약 내는 후보에 속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정당 투표하실 때는 꼭 정당의 정책적 입장 보고 투표하십시오. 보수정당, 개혁정당, 진보정당 이렇게 정당 이미지만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개혁정당, 개혁정책 추진합니까? 꼭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정당인지 반대하는 정당인지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표가 되어도 기권표가 되어도 여러분의 표로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 후보가 누구인지 소신 투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말씀 나왔던 것처럼 저희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사전 투표가 있었습니다. 아직 내일 모레 본 투표가 남아 있는데요. 저희 유권자 운동본부에서 청년 서포터즈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주셨던 우리 시민 청년 분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순영 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실련 제22대 총선 청년 서포터즈 윤순영입니다. 대학생의 시선에서 이번 선거는 정치인의 기득권 싸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정치 뉴스는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이에 피로감을 느끼는 많은 청년들은 정치 무관심, 나아가 정치 혐오를 느끼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의 쟁점으로는 대통령 혹은 야당 대표에 대한 심판론만 돋보였습니다. 각 정당의 중앙당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각각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심판론에 더해 무분별한 지역 개발 공약만을 남발했습니다. 중앙의 심판론과 지역의 개발 이슈 속에서 국가적 입법 과제에 대한 논의는 실종됐습니다. 정치인의 잘못에 대한 알 권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논쟁에 정책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만성적인 의료 문제는 어떤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여 해결할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 등의 정책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에서 이번 총선 청년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공정한 사회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와 개선이 필요한 제도가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각 정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시민의 삶을 개선할 입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치 효능감은 자연스레 떨어져 내가 투표하는 행위가 단지 정치인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행태를 멈출 수 있는 힘은 결국 시민에게 있으며 이번 투표를 통해 그 힘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어김없이 정책을 기준으로 제 권리를 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22대 국회에서 국민의 민의가 반영된 위정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를 비롯한 모든 유권자에게 정책 비전을 기준으로 한 현명한 권리를 행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최진규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직면하고 있는 가도기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총선은 어느 총선보다 민생 중심, 미래지향적인 선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지키기, 자당 내의 세력 다툼,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하도가 되어 정책적인 대안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많은 국민들이 바랬던 정치개혁은 실패하였고 거대 양당은 이번 선거에도 위성정당을 창당하였습니다. 또한 부적격한 많은 후보들이 공천되어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중한 권리에 크나큰 손상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유권자는 앞으로의 4년 동안 어떤 후보가 더 국민을 잘 섬길 수 있고 더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과 같이 구시대적인 정치적 담론, 민생 간 유리된 선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울하고 필요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현명한 유권자는 선거에만큼의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잃게 되어버린다면 정치는 정말로 시민의 삶 속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높은 투표율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정치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치라는 단어에 대한 무게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선거에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역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년, 시민, 대학생의 목소리 들어보았습니다. 정말로
지난 국회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 이러한 우리 유권자 운동 본부의 목소리를 담아서 문규경 경실련 회원미디어팀 간사님께서 기자회견문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홍탁 선거 자질과 정책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합시다. 이제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년간 우리 국회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후퇴되었다. 거대 양당은 서로를 비방하면서 이전 투구만 일삼았고 정작 민생은 외면했다. 그러나 재벌 규제 완화와 부자 감세, 국회의원 특권과 기득권 유지에는 한몸이 되어 움직였다. 그러다 선거가 다가오자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투명한 공천, 국회 개혁 등을 약속하고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으로 얼룩진 역대급 혼탁 선거로 기억될 것이다. 거대 양당은 또다시 비례의석 확보를 위해 반헌법적, 탈법적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더군다나 갭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보는 물론 성범죄자를 변호한 후보, 골프 접대로 징계받은 후보, 편법 대출을 받은 후보, 여러 건의 정과 경력이 있는 후보를 공천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물론 논란이 일자 공천을 취소한 후 후보도 있었지만 정반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를 공천했다. 거대 양당을 견제하겠다던 제3지대 역시 거대 양당을 타파하겠다는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데 일조하거나 세대 갈등,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공약들을 내놓았다. 열악한 구조 속에서도 길을 모색해야 할 소수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이슈에 끌려가 분열되었고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지역구 후보, 어떤 정당에 투표해야 할지 어느 때보다도 유권자의 고민이 깊다. 혹자는 그냥 무효표를 던지라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유권자가 의미 있는 한 표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기득권 정당, 기득권 정치인들은 결코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정책 선거 실종, 무분별한 공약 남발, 자질 없는 후보가 기승을 부리는 때일수록 유권자는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이것이 거대 양당의 진영 대결과 이념 정치에 잊혀진 민생 정치를 복원하는 길일 것이다. 이것이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극단적 정치를 끝내는 길, 합리적인 정치인들을 배출하는 길이다.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주의와 정당의 색만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를 멈춰야 한다. 어렵더라도 유권자들이 그중에 나은 정당, 그중에 나은 후보를 투표해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누가 대변에 일할 일꾼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이제 유권자의 시간이 온 만큼 선거일은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지고 투표해야 할 것이다. 한 명이라도 좋은 인물을 국회로 보내고 낡아 빠진 정치를 바꾼다는 심정으로 투표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 2024년 4월 8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저희가 그다음에 자질과 정책을 돋보기로 제대로 보고 투표하자라는 의미에서 퍼포먼스를 준비했는데요. 이 퍼포먼스는 우리의 그 공보물들을 자세히 보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돋보기로 뜯어보듯이 뜯어보고 정말로 우리가 국회로 보내야 될 국회의원 후보가 누군지 뜯어보고 제대로 자질을 판단하여 투표하자는 의미로 저희 퍼포먼스 준비했고요. 기득권 국회 유권자가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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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하자.